프로그램 처음 나올 때는 그냥 깔깔이지. 전 출연자가 다 제가 제일 먼저 떨어질 것 같다, 화만 낼 것 같다, 46에 나가는데 지금 나이 먹고 되겠냐, 그 소리를 점점 듣다 보니까 와 미치겠는 거야. 나이 먹었으면 죽어야 돼? 나 살아있는데 나 죽었어? 그러면서 제 속으로 다짐을 한 게 이거죠.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우리 삶에 진짜 필요한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초대석. 오늘은 연예계 대표 지니어스 장동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동민 씨 같은 경우에 사실 평소에는 근데 제가 지니어스라고 소개를 했지만 저는 사실 장동민 씨가 천재적인 면이 진짜 있다고 보거든요. 본인이 그런 걸 느끼나요? 글쎄요. 저는 외모도 그렇고 뭐 신체적인 것도 그렇고 두뇌적인 것도 진짜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 남들보다 내가 지지 않아라는 거는 있죠. 의지와 승부욕? 그거는 누구와 대결을 해도 지지 않을 자신 있다라는 걸로 항상 매 순간순간 집중을 해서 그런 좋은 결과들이 있었던 거지, 제가 진짜로 무슨 뭐 천재여가지고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가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집중을 하고 또 그걸 승부욕을 발휘해서 끝까지 해낼 때까지 밀어붙이는 이 능력도 사실 사람들한테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그 부분을 인정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어떤 부분을요? 모든 사람이 다 저처럼 승부욕이 있고 의지가 있고 이렇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구나 라는 거를 느끼는 데까지 되게 오래 걸렸고, 그래서 예전에는 나 이렇게 하는데 너 왜 못해? 라는 게 불과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서바이벌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통하면서 아니구나 라는 거를 많이 좀 느꼈고, 이 친구가 만약에 그런 능력치가 없으면 다른 나보다 더 좋은 능력치들이 있더라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이해의 폭이 넓어졌군요. 네. 그러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다른 여러 가지 장점들을 관찰하는 와중에 이거는 진짜 내가 봐도 천재적이다 이런 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그럼 많죠. 저는 누군가한테 믿음이라는 거를 주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근데 형님은 신임에 대한 능력치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요? 네. 예를 들어서 이 아메리카노를 마셔도 형님이 마신 다음에 콜라가 오늘따라 달콤하네요 뭐 이렇게 했어. 그럼 이거 아메리카노도 이게 콜라였나? 콜라가 요즘에 이런 맛이 나오나? 라고 느껴지는 거죠. 이건 뭐 괜히 제가 얘기했다가 제 얘기만 거꾸로 듣고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와 진짜 지니어스적인 부분을 캐치하는 능력이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대단하네요. 타인을 관찰하고 타인의 어떤 능력을 인정하는 게 저는 정말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장동민 스스로에게 이 부분은 남들보다 훨씬 뛰어난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가 있나요? 저는 일단 관찰력이 남들보다는 좀 좋은 것 같고, 관찰하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관찰을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까지 하는 단계가 후천적인 좀 트레이닝이 많이 됐어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저희 할머니랑 살았는데 할머니가 조금 독특하세요. 제가 예전에 개그 콘서트에서 했었던 막 화내는 할머니 있죠? 예. 그 캐릭터가 저희 할머니. 그래요? 굉장히 세시고 종잡을 수가 없어. 와 미치겠는 거야. 할머니 비율을 맞춰서 할머니가 항상 즐겁게 웃을 수 있게 행복하게끔 만들지 않으면 내가 옆에서 너무 스트레스인 거야. 나 때문에 화난 게 아니거든. 그때부터 연구를 했어요. 관찰하고. 할머니를. 네. 근데 아마존을 관찰하는 사람이 서울에서 오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 거 같은 거죠. 우리 할머니를 내가 관찰하고 그걸 컨트롤이 이제 가능하게 됐어. 한 1년 정도 딱 하니까 학교 가서 학교 친구들, 선생님 뭐 이런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거는 진짜 부처님 손바닥에 있는 손오공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니어스나 다른 퀴즈게임이나 이런 프로그램 나가서도 두각을 가장 크게 나타낸 종목들은 심리에 대한 싸움들이었거든요. 심리 싸움에서는 그 사람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할 거다라는 거를 완벽하게 분석을 하니까 저를 따라올 사람이 진짜 거의 없었는데, 이게 진짜 할머니의 트레이닝, 그 트레이닝이 없었다면은 서바이벌에서의 장동민은 아마 없었지 않을까. 그럼 사람을 읽고 그 사람을 파악하는 그 부분이 갖춰진 능력이군요. 그렇죠. 파악하고 그 사람을 움직여야 돼요. 그거 진짜 어려운 건데.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이미 친구들이 그랬어요. 동민이는 돌부처 앞에 가서 하루 저녁 이야기하고 나면은 그 돌부처가 교회로 새벽기도 갈 거라고. 저는 아무튼 그런 쪽은 좀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갓동민님께서는 출연을 할 때 같이 경쟁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쟁쟁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한 머리 한다, 한 공부한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약간 위축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소위 좀 쫀다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내 실력 그대로 가서 부딪힐 수 있었던 그 마인드셋은 뭔가요? 지금은 제가 어떤 서바이벌 나가도 하버드, 카이스트, 서울대 어떤 학벌을 가진 사람이 있어도 저를 보고 반칙이죠
아마도 이럴 거예요. 제가 나오는 걸 보고. 이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근데 처음 나갔을 때는 아니었죠. 처음 나갔을 때는 그냥 깔깔이지. 전 출연자가 다 제가 제일 먼저 떨어질 것 같다라고, 제일 못할 것 같다, 화만 낼 것 같다, 뭐 이렇게 인터뷰를 전 출연자가 했었죠.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어때? 라고 했을 때도 뭘 한다고 제가 저러지? 라는 것들이었는데, 확실히 머리 좋으신 분들이니까 제가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어때? 라고 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 잘못된 게 아니고, 오 괜찮은 것 같아 라는 게 누적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인정을 하게 된 거지, 제가 막 으악 지르고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위축되기보다는 나의 생각을 어필할 수 있는 능력치를 키우고 나서 참가하는 게 좀 도움이 되긴 해요. 많은 참가자들이 그거를 잘 못해요. 내가 생각이 있어도 저 작전보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라는 표현하는 게 굉장히 힘들죠. 근데 그거를 좀 트레이닝을 하면은 나은 플레이를 할 수 있고. 근데 초반에는 그런 트레이닝이 안 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스스로도. 그게 이제 그건 거죠. 많은 무대 경험. 위축이라는 거는 그 누구와 있어도 돼요. 유치원 선생님이 처음 나와가지고 6살, 7살 애들 10명 앞에서 처음 있을 때 위축 안 될 것 같아요? 누군가 앞에 선다는 거는 그게 뭐든지 간에 위축이 됩니다. 무조건. 근데 트레이닝이 되고 나면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그 콘서트나 뭐 다양한 공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와중에 아이템이 웃음을 전달해주는, 진짜 그 힘든 카테고리를 많이 경험을 했다 보니까 웬만한 사람들 앞에서 위축되는 일은 없었던 거죠. 그게 좀 트레이닝은 좀 많이 됐던 부분이죠. 야, 오늘 장동민 씨랑 얘기하면서 지금 눈이 제일 반짝거리네요. 저는 진짜 서바이벌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합니다. 전 사실 PA게임 나간다는 기사를 보고 상당히 놀랐어요. 우승하셨던 분이잖아요. 그 우승하면서 생겼던 이미지도 굉장히 강렬하고, 그래서 나가기 두려웠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여기에서 떨어지면 무슨 개망신이야. 물론 오래됐긴 하지만 사람들 아직까지 뭐 서바이벌 하면은 뭐 지니어스, 갓동민 뭐 이렇게 해주는데, 한 번 삐끗하면 이건 끝이다. 이 이미지 더 이상 써먹을 수 없다. 근데 저는 좀 결단을 한 게 처음 도전했을 때랑 비슷한 마인드였던 것 같아요. 46에 나가는데 지금 나이 먹고 되겠냐? 그 소리를 점점 듣다 보니까, 나이 먹었으면 죽어야 돼? 나 살아있는데 나 죽었어? 알았어. 한다. 그러면서 제 속으로 다짐을 한 게 이거죠. 하나의 꿈이 있었어요. 제가 사실 11년 전에 처음 지니어스 시즌 3 나갔을 때만 해도 굉장히 매니아층만 좋아라 하는 종류였거든요. 서바이벌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한 10년 만에 굉장히 많은 게 바뀌었어요. 오징어 게임의 역할도 되게 컸지만 사람들의 취향이 점점점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점점 더 리얼한 거, 점점 독한 것들을 원하는데, 일반 프로그램들은 그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서바이벌이니까 가능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시청자들도 감정이입을 해서, 그래 제가 저럴 수 있지, 저기서 나 같아도 그러겠다 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한 10년 전부터 계속 준비했었어요. 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 제작을 하고 싶다라고. 내가 만약에 여기서 좋은 결과가 있다면 서바이벌 프로그램 제작을 무조건 바로 실행할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좋은 결과가 없어, 그러면 이제 나이 먹어서 이제 감도 떨어지고 이렇게 됐구나 라는 거 그냥 인정하고 서바이벌 쪽은 아예 쳐다도 안 볼 거야 라고 다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좀 열심히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고, 다행히 좋은 결과가 있었어서 이제는 좀 제작을 해보려고. 되게 기대되네요. 어떤 모습일지. 그래서 저는 이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도전하고, 제가 10년간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기획안까지 다 써놓고. 그래서 이제 플랫폼들을 찾고 있는 거죠. 저 역시도 좀 기대가 돼요. 너무 재미있을 것 같고. 갓동민이 제작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 저는 단연간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체험하고 하면서 만들어 놓은 게 있다 보니까 자신 있습니다. 그럼 이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소위 대박이 나고 성공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요소가 뭔가요? 가장 중요한 거는 승부욕이에요. 근데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은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내가 굳이 여기서 이걸 왜 하고 있냐? 나 이거 아니어도 나 잘 살 수 있는데, 감정 싸움 하면서 와 내가 뒤통수 맞고 이럴 때가 있어. 그래서 그때 얘기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굳이 여기서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나 갈래. 그럴 때 시청자들은 그럴 거면 참여하지 말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참가하는 인원들이 당연히 제가 오디션을 보면은 서바이벌에 참가하고 싶어서 나 승부욕 센데요? 라고 할 수 있겠죠. 누가 그 앞에서 제가 오디션 보는데 승부욕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누가 하겠어요. 그걸로 판단할 수 없어요. 그거를 이끌어낼 수밖에 없는 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 구성상에 승부욕이 불타오를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기본이죠. 참 겸손한 부분이 더 많이 느껴집니다. 오늘 계속 기억에 남는 건 그 서바이벌 프로그램 만드신다는 얘기였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통과를 하기 위한 어떤 문제를 내잖아요. 저는 이제 장동민 씨가 암기 문제도 내지 않을까 싶긴 해요. 왜냐면 예전에 원주율 100자리까지 외우고 그러지 않았어요? 시간이 주어진다면은 충분히 가능하고, 당연히 암기에 대한 거가 중요합니다. 서바이벌에서. 두뇌 테스트를 하는 거에서 가장 기본 베이스이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사회에서 배워왔던 거에 대한 거를 적용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처음 보는 거에 대한 거를 공통으로 해서 암기한다는 거는 기본 베이스이기 때문에 암기에 대한 게임은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근데 암기를 할 때도요, 특별한 노하우가 있긴 해요. 그래요? 암기의 노하우요? 암기도 연습하면은 늘어나거든요. 트레이닝을 어떻게 하고 그 순간 내 마인드셋이 어떻고 내 순간 집중력을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느냐. 사실 데스매치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너무 떨려서 웅 소리 나는 것 같은,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닐 때 처음으로 내가 주먹 다짐이라는 걸 해야 되는 시간이 오는 것 같아. 뭐 예를 들어 수업 시간인데, 야 이 새끼야 좀 이따 보자. 이렇게 해놨어. 근데 시간이 막 가. 10시 50분에 종 치는데 10시 30분부터 째깍째깍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것 같고, 그런 거 있죠. 그런 게 계속 진행이 돼요.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나왔던 사람들은 중독돼서 계속 나오는 이유가, 성인이 된다면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언제가 있어요. 내가 심장 뛰는 거를 느끼고 있을 때가 아예 없어. 근데 거기는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순간 집중력으로 이걸 할 수 있느냐, 몰두할 수 있느냐. 근데 저는 그런 거를 워낙 많이 좀 즐겼었고 산전수전을 많이 겪었다 보니까 사회 초년생들 아니면 그냥 일반 대학생들보다는 훨씬 더 그런 쪽에서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나. 근데 그런 게 만약에 시험장이었어, 그러면은 학생들 그런 친구들한테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좀 트레이닝 하면은 돼요. 암기하고 추리 중에 어느 쪽이 좀 더 자신 있습니까? 추리보다는 저는 심리. 그럼 암기하고 심리 중엔? 둘 다 나쁘지 않은데 암기는 저보다 잘하는 사람 많죠. 심리 싸움은 아마 제가 탑 클래스는 죽을 때까지 유지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제작자로 가게 되시겠지만 이 게임에 참여했을 때 절대 밀리지 않는 장동민님만의 전략이 있습니까? 일단은 모든 게 상황 파악이 먼저인데, 참가자 플레이어분들한테 좀 팁을 드리자면은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날이죠. 첫날 다들 인사하고 뭐하고 이럴 텐데 그때 스캔을 잘해야 돼. 첫 인사할 때부터 내가 손잡아야 될 사람, 내가 적으로 둬야 될 사람을 그 순간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인사한다고 야 반가워요, 저번에 나 그거 잘 봤어요 뭐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랬는데 너무 사람 좋게 인사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저 같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형은 배척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때 뭘 해야 되냐면은 저 사람하고 갑자기 뜬금없이 가가지고 형 저랑 같이 하실래요? 하면은 그래 좋지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뭔데 나랑 처음부터 같이 하지?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처음 만났을 때 그걸 만들어야 돼. 처음 인사하자마자 우리가 처음 봤어요. 내가 형님한테 형님 나 형님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 많이 봤어요 얘기하고, 그리고 나 애기 키우는데 형님 진짜 애기 키우기 힘드시죠? 진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이렇게 공감대를 계속 쌓아. 그리고 나 형님 거 컨텐츠를 많이 보면서 말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진짜 제 일반적인 인생에 도움 많이 됐어요. 얘기하잖아? 내가 같이 하자고 안 해도 먼저 와서 얘기해. 야 이따가 뭐 나올 때 우리 같이 해볼까? 이 소리가 먼저 나오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일단 하나 잡은 거야. 근데 내가 봤을 때 금방 떨어질 것 같은 사람들이 눈에 보여요. 별로 승부욕도 없고 능력치도, 게임의 능력치는 그닥 떨어질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굳이 좋은 관계를 가질 필요 없어요. 좋은 관계 갖잖아? 짐덩어리야. 같이는 해야 되는데 도움은 안 되고. 그죠? 그래서 되려 그런 사람하고는 척지는 게 좋아요. 근데 물론 대놓고 모간한 사람처럼 척을 지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형이랑 쟤랑 좀 사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면 대놓고 난 형이랑 친한 것 같아. 그럼 얘가 나 싫어해. 이렇게 해서 대놓고 싸우진 않는데 적인 느낌, 요렇게 판가름을 좀 해놓으면은, 물론 처음에 능력치들을 잘못 판단해서 잘못 손을 잡았다 그러면은 골이 아프겠지만, 그 사람을 좀 판단하는 능력치를 키워놓는다면 어느 순간까지 좀 편안하게 쭉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대단하다 진짜. 이 얘기 들으니까 다시 서바이벌 참여해보고 싶네요. 저한테 트레이닝 조금 받으시고 나가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우승도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한 80% 정도는 마인드셋이에요. 출연한다고 해가지고 나 너무 재밌을 것 같잖아 하고 출연하는 사람과 내가 나가서 초반에는 이렇게 갈 거고 중반을 이렇게 대비할 거고 파이널 정도는 이렇게 대비할 거야 라는 거를 매일 저녁 트레이닝하고 나간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그러겠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단순히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회의 어떤 자리에서 일하고 있든 그 일하는 곳에서의 모든 부분에 이 이론이 다 적용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 사실 그냥 일상생활 속이 다 서바이벌이에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취업을 하는 사람들 마찬가지고 심지어 취업이 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은퇴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이 서바이벌이야. 근데 여기에서도 이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바라는 내 인생대로 걸어갈 수 없는 건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생각하고 매일매일 파악하고 매일매일 분석을 하지 않으면 힘든 거죠. 이미지상으로는 굉장히 막말하고 막 화내고 그런 이미지지만 평소에는 그런 말씀은 거의 안 하시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방송하면서 그렇게 된 게 제가 경비 아저씨라는 캐릭터를 데뷔하자마자부터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한의사 그까 있고 그냥 뭐 대충 뭐 뒷산이나 올라가서 잡초나 뜯은 다음에 그냥 푹푹 삶아가지고 쪄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충청도에서는 어떤 거냐면은 그렇게 대충 해도 되는 거야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돼. 남들도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너도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언어거든요. 야, 너 한의사 요즘 준비한다고? 그거 힘들겠다. 그거 진짜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라고 조언을 해주는 거를 충청도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반어적인 표현이거든요. 근데 충청도 사람들이나 그렇게 알아듣지 다른 사람들은 아 깎아내리는구나 비하하는구나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코미디를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섭외가 엄청 많았죠. 그래서 프로그램 섭외를 하면은 갈 때마다 화내주세요. 네, 화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프닝부터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 요즘에는 뭐 어떻게 관심 없어요? 그럼 대본이 이거야. 아나운서 그까이 거 해놓고 이 가로가 돼 있어. 그럼 아나운서 그까이 거 그냥 뭐 대충 그냥 뭐 목소리나 적적 깔아제끼면서 그냥 뭐 남들 얘기하는 거 그건 잘못됐죠. 뭐 이러면 되는 거지 뭐. 어? 물론 봉숭아학당에서 하는 거는 짜진 대본이니까 내가 연기할 수 있어. 아이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내가 저 사람 처음 보는데 너무 힘든 거야. 뭔데 내가 저걸 까내로 이렇게 하냐고 그래. 내가 어느 날 PD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죄송한데 나 이거 못하겠다. 이거 쟤네들 언제 봤다고 내가 이거 깎아내리고 이거는 하영아 야 하라면 해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도 그때 이제 화가 나. 제가 하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지. 너 이거 하라고 부른 거야. 제가 이거 하라고 불렀으면 이거 해야 돼요? PD가 내가 너 이거 하라고 불렀고 너 이거 해가지고 내가 돈 주는 거야. 내가 안 했어. 그냥 꿀먹은 버릇처럼 촬영 끝내고 여의도에서 술을 먹었어요. 집이 일산이었는데 술 잔뜩 먹고 한 새벽 2시 정도에 택시 타고 가려고 택시를 탄 다음에 출발이요. 어디 갈 거예요? 일산이요. 한데 찍 쓰더니 내리세요. 일산 못 들어가요. 내가 거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거 가주세요. 제가 돈 드리잖아요. 왜 안 가는 거지? 거기는 어떻게 가? 안 가요. 딴 차 타요. 해가지고 내린 다음에 아니 왜 돈 준다는데도 안 가고 그 순간 그 말이 내 귀에 싹 들어간 거죠. 내가 돈 준다는 사람이 시켰는데 그렇게 안 했구나 오늘 낮에. 그러다가 그 늦은 시간인데 PD한테 전화를 해서 죄송합니다. 어떤 거를 시켜도 다 하겠습니다. 모드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 직업인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면은 집에서 엄마 앞에서 하지 라는 생각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캐릭터화가 이제 된 거였죠. 근데 사실 그런 게 처음에는 굉장히 너무 힘들었지만 직업이다라고 생각이 딱 드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마음을 좀 편안하게 내려놓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돈을 주고 받는 거에 대해서 시키는 대로 한다라는 마인드는 지금도 잘 유지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럼요. 그거를 못하겠어 하는 순간은 카메라 앞에 쓰는 거를 하지 말아야죠. 그 한 방송에서 심리 분석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 전 세계 상위 1%에 들어가는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게 인내력이었습니다. 자, 이 1%의 인내력을 혹시 육아에서도 발휘하시나요? 저도 좀 놀랬죠. 근데 제 인생을 좀 돌이켜보면은 정말 인내를 많이 하고 살았고 인내를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그때도 검사해주신 박사님이 걱정을 했어요. 전 세계 상위 1%의 인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본인이 계속해서 어필을 하고 있는 거는 난 참을성이 없다. 인내 못한다 라고 어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참고 살고 있고 이렇게 인내하고 살고 있으면서도 이게 부족하다라고 살고 있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조언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좀 충격을 받고 내가 나를 위해서 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유전적인 게 있는 것 같은 게 저희 딸 검사를 받았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언어적으로도 소위 말하는 뭐 천재다. 이런 친구는 두세 가지 언어를 한 번에 배워도 아무 혼선이 없다. 실제로 저희 딸이 ABCD 뭐 이런 것도 배우지 않았는데 영어를 잘 해요. 밥 먹을 때도 Daddy, ice water please 뭐 그냥 이렇게 해요. 그냥 6살인데. 아니 이제 36개월. 36개월인데 만 3세. 예. 근데 너무 이쁘게 잘하고 해가지고 더 궁금한 거야. 그래서 이거는 뭐야? 이거는 어때? 이거는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이거 어차피 잘하는 걸로 태어났어. 뭘 굳이 또 얘한테 계속 더 어떤 거를 바라려고 내가 그런 걸 원했는지. 그러니까 인내면은 내가 인내하게 태어났는데 저는 이거 후천적 트레이닝이 아니고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인내하고 살라. 근데 전 그렇게 살고 있는데 누군가가 계속 너 좀 더 참아. 인내해. 라고 했다면은 내가 어땠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자녀 교육관도 좀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같은 동등한 지금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항상 하고 아이랑 있어서 억지로 뭐를 시키려고도 안 하고 진짜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감사한 게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제가 싫은 건 안 하는 거고 나 이건 해야 돼 라는 건 죽었다 깨어나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거를 진지게 인지하시고 그렇게 두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의 제가 있는 건데 저희 자식들도 그게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해. 이게 만약에 나쁜 행동이라면은 네가 모르고 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 알려주는데 알려준 거를 재차 잘못하면은 회초리를 맞는 거야. 라는 교육은 계속 하고 있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아이고 왜 저래 라고 하는 아이가 되는 거는 가장 바라지 않는 거라서 그런 교육에만 좀 치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원하는 대로. 자기들 인생이니까요. 그럼요. 네. 사실 자기들 인생이라는 걸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게 참 부모 입장에서 어렵죠. 참 진짜 오늘 아주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다양한 얘기를 합니다. 웃으면서 예능 프로그램 만드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듣다 보니까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인생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장동민 씨의 노하우를 함께 배워보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자, 지식인 초대석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